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일 오후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마지막 달의 둘째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을의 잔영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낙엽이 뒹굴고 있습니다. 서산한 연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정적인 기로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보, 역사성, 정체성, 정당성, 정통성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헌 문란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울산시장 김기현 씨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의 별동대가 백원우 별동대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 현직 시장 주변을 수사해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속시키려고 했다가 검찰에 견제를 당했지만은 그런 음모를 통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하도록 해가지고 결국 낙선에 성공했다. 낙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게 울산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남 지역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면은 이것은 이 정권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파괴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유일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헌법을 무기로 삼아 여기에 대응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직도 야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표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장악하고 선거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격동하지 않습니다. 진실의 중간이 왔습니다. 탄핵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런 헌법 파괴에 대해서는 탄핵을 공식화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도 탄핵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릴 가능성도 있고요. 심하면은 내전적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더 심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개입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하면은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전이 심해지면 시리아의 내전 사태 그게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제 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상황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비해서 문재인 정권이 벌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파괴, 헌법 유린, 안보 파괴, 역사 파괴, 그리고 경제 파괴, 무엇보다도 국헌 문란 행위, 이것은 아마 수백 배, 수천 배나 심각합니다. 그래도 왜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이제는 문재인 탄핵으로 국민 여론이 모여야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김일성파가 핵심을 장악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일상적으로 무시하며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아서 전면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 이념으로 뭉친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시켜도
법적 절차를 거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로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친북, 반미, 반일 노선에 맞춰 스스로를 촛불혁명 정권으로 규정하고 안으로는 계급투쟁론적 민주주의를 정의라고 포장해가지고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을 허물고 북한 정권과는 종족적 민족주의로 결탁해서 이른바 민족 공조 노선으로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신에 대한 전면 공격입니다. 지난 70년의 문명 건설을 보장하였던 국채, 즉 반공자유민주주의와 노선, 즉 한미일 동맹 등 해양문화권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최대 장애물은 대한민국 헌법과 제도 그리고 강력한 개인들의 존재입니다. 헌법 파괴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첫째, 1948년 대한민국 건국부정은 헌법의 근거인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포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6.25 남침을 내전으로 공표한 행위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 조치와 함께 국군의 존립 근거와 목적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적개심과 정의감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공산화 전략,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에 입각한 민족 공조 노선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선은 헌법과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음모입니다. 문 정권은 촛불혁명의 논리로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하고 장차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체제 수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나 저항권 행사를 미리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국가기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을 수호하는 정권 수호기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공무원 집단을 자유민주 체제 수호 도구가 아니라 체제 변혁의 도구로 부르겠다는 선언을 공공연하게 했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반헌법적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바 이는 헌법 제66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 5가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주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방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반역이고 이적행위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공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잇는 민족사의 정통국가입니다. 김일성 우상숭배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족사의 이단 세력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반사적 이익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총선, 헌법 제정, 정부 수립, 유엔의 공인을 거쳐 건국의 정당성을 국내외적으로 확보하였는데 문재인은 건국 기념일을 공식적으로 없애버림으로써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스탈린의 지령으로 만들어진 반국가단체이므로 북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문재인의 운동을 분석하면 북한 괴뢰 정권을 대한민국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게 분명합니다. 자유민주적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헌법과 국가의 최고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인데 문재인은 계급적 법 집행으로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오히려 북한을 닮으려 합니다. 한국인이 누리는 자유는 누가 선물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싸워서 얻은 것입니다.
피로서 세우고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므로 위기에 처하면은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존립 목적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왜 존립하느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첫째,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성별, 종교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계급적 특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면서 자기 편 사람만 법적 특혜를 누리도록 하고,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는 사람은 김기현 씨에 대한 수사처럼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낙선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목적인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목적 중에 또 하나가 평화적 자유통일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을 수복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이건 국가 의지입니다. 헌법 제1조, 3조, 4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국가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강점하여 한국 국적의 북한 주민들을 계급적으로 차별 탄압하는 북한 농단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것, 즉 북한의 자유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주의 계급 독재 정권인 김정은 집단과 이른바 민족 공조하기로 약속하고, 판문점 선언입니다. 헌법의 평화적 자유통일 원칙과 어긋나는, 즉 자유가 빠진 민족 자주통일에 합의하는가 하면은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호칭하고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운운하면서 헌법이 명령한 북한의 자유화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통일된 조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권리를 남북한 국민 모두로부터 박탈하는 것인 바 헌법 1조, 3조, 4조, 10조, 11조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및 대통령 취임 선서 헌법 제69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공자유민주법치 복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장치인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의 독재화나 반역화를 막기 위한 국가의 작동 원리인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상권 분립에 의한 상호 견제,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총체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작동 원리와 작동 원리를 없애버리면은 아무리 대한민국이 큰 나라고 하드웨어가 좋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망가지니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받은 국군으로 하여금 북한 정권을 적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국가반역죄 수사 및 정부 전복 관련 정보 수집을 고유 업무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을 사유화했습니다. 뿐 아니라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어 국가 지도부를 사찰하고 정권을 보위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공수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사병집단입니다. 헌법에는 최종 수사 책임자는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은 검사가만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공수처라는 불법 유령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군 장성까지 수사하려고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려는 것 자체는 이게 헌법 유린의 쿠데타 음모입니다.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채를 변경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래야 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생명, 재산, 자유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종살이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보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침묵한다면은 개돼지 취급받는 게 오히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행동을 개시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헌법적 행동입니다. 헌법 유린 집단에 대해서 헌법 수호의 국민 저항 운동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요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광화문의 국민혁명본부 주최 집회에 나오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론을 바꿔야 합니다. 내년 총선이 바로 탄핵 선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총선을 통하여 이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